야채 좌판으로 하루 10,000원도 벌기 힘들던 할머니. 그런데 6개월 전부터 갑자기 매일 20만 원씩 현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할머니를 미행했더니 낡은 집 지하실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목격됐어요. 업소용 오븐에서 막 구운 빵을 꺼내더니 전부 쓰레기통에 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매일 밤 11시마다요. 이웃 주민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한밤중에 이상한 냄새가 난다. 지하실에서 무언가를 태우는 것 같다. 혹시 시신을 처리하는 건 아닐까? 경찰이 급습했을 때 발견한 건 낡은 공책 한 권. 그 공책 마지막 페이지에는 피로 얼룩진 붉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체 이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4년 4월 첫째 주 월요일. 인천 송림시장 중앙통 32번지. 박지훈 씨는 이날도 새벽 5시 10분에 빵집 문을 열었습니다. 45살. 15년째 이 자리를 지켜온 베테랑이었죠. 손에 익은 동작으로 빵을 진열하는데 가게 문이 열렸어요. 시계를 보니 10시 정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단골 손님들은 보통 아침 일찍 오거든요. 고개를 드는 순간 박지훈 씨는 잠깐 숨이 멎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건 허리가 거의 직각으로 굽은 할머니였어요. 회색 머리카락 사이로 두피가 훤히 보였고 얼굴 주름은 마치 나무 껍질처럼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할머니의 차림새였어요. 남색 점퍼는 팔꿈치와 어깨 부분이 완전히 닳아서 안감이 비쳐 보였습니다. 왼쪽 운동화는 새끼발가락 부분이 입을 벌린 것처럼 터져 있었고 분홍색 양말이 삐져나와 있었어요. 오른쪽 운동화 끈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들고 있는 가방. 30년은 좋게 됐을 법한 갈색 청가방인데 묘하게 팽팽했어요. 뭔가 가득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박지훈 씨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대답 없이 냉장 쇼케이스로 다가갔어요. 진열된 케이크들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장 큰 케이크를 가리켰습니다. 저 딸기 케이크요. 큰 거로 3개 주세요. 그리고 크림빵 10개, 단팥빵 10개요. 박지훈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큰 케이크가 1개에 55,000원. 3개면 165,000원이에요. 빵까지 합치면 거의 20만 원입니다. 할머니 큰 케이크 3개가 맞으세요? 혹시? 맞아요. 할머니가 말을 자르며 청가방을 열었습니다. 박지훈 씨의 눈이 커졌어요. 가방 안에는 5만 원권 지폐가 20장도 넘게 빼곡히 들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완전히 새 돈이었습니다. 한 번도 접힌 적 없는 빳빳한 지폐. 은행 직원이 지폐를 셀 때 나는 그 특유의 바삭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5만 원권을 4장 꺼냈습니다. 지폐 번호를 보니 연번이었어요. 한꺼번에 찾아온 게 분명했습니다. 여기 20만 원이요. 박지훈 씨는 어리둥절하게 돈을 받았습니다. 구멍난 운동화를 신은 할머니가 20만 원을 쓴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할머니 포장하는데 10분 정도 걸립니다. 저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네. 할머니는 가게 구석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어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정면만 응시했습니다. 박지훈 씨는 케이크를 포장하면서도 계속 할머니를 흘끔흘끔 쳐다봤어요. 할머니는 10분 내내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같은 자세로 앉아 계셨습니다. 물도 안 마시고 화장실도 안 가고 마치 정지 화면처럼요. 포장이 끝났습니다. 큰 케이크 상자 3개와 빵 봉투를 건넸어요. 할머니 이거 무거운데 제가 차라도 불러드릴까요? 아니에요. 밖에 있어요. 밖에 뭐가 있다는 걸까요? 박지훈 씨가 할머니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가게 앞 전봇대에 묶여 있는 건 손수레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손수레가 아니었어요. 녹이 슬어 원래 색을 알 수 없는 철제 손수레. 바퀴 하나는 고무가 벗겨져 세 바퀴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고요. 손잡이는 파란 테이프로 수십 번 감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케이크 상자를 손수레에 조심조심 실었어요. 그리고는 허리를 더욱 굽히며 손수레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쇠바퀴가 아스팔트를 긁으며 끼익끼익 소리를 냈어요. 박지훈 씨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 10시 정각이었습니다. 박지훈 씨는 시계를 보며 생각했어요. 설마 오늘도 오시려나. 정확히 10시가 되자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어제 그 할머니였어요. 똑같은 남색 점퍼에 똑같이 터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똑같이 주세요. 할머니의 주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박지훈 씨는 케이크와 빵을 포장했어요. 할머니는 또 새 돈 4장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도 연번이었어요. 사흘째, 나흘째, 닷새째. 매일 10시 정각. 박지훈 씨가 시계 초침을 보니 정확히 10시 0분 0초에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오차가 전혀 없었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옆가게 과일가게 김순자 사장이 찾아왔어요. 50대 중반의 다부진 체격 여자였습니다. 지훈 씨 저 할머니 누구예요? 매일 오시던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요? 저렇게 남루하신데 매일 20만 원씩 쓰고 가세요. 그것도 은행에서 막 찾아온 새 돈으로요. 김순자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훈 씨, 저 할머니 아세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시장 입구에서 야채 팔던 분이에요. 네, 야채요. 맞아요. 리어카에 시든 배추 몇 포기 올려놓고 하루 종일 앉아 계셨어요. 새벽 6시부터 밤 8시까지 있어도 10,000원 벌기 힘들어 하시던 분인데요. 박지훈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시더니 그때가 작년 9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석 달 전부터 이렇게 돈을 쓰고 다니시네요. 그날 저녁 박지훈 씨는 집에서도 할머니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하루 10,000원도 못 버시던 분이 갑자기 하루에 20만 원씩. 그것도 매일 똑같은 시간에. 열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박지훈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뭔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어요. 할머니가 사가신 케이크를 어디에 쓰시는 걸까? 혹시 누가 할머니를 협박하는 건 아닐까? 박지훈 씨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할머니가 가시면 뒤를 따라가 보자고요. 11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지훈 씨는 가게 문을 열자마자 결심을 굳혔어요. 오늘은 할머니를 따라가 보겠다고요. 10시 정각.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박지훈 씨는 평소처럼 케이크와 빵을 포장해서 건넸어요. 할머니가 손수레에 짐을 싣고 떠나자 박지훈 씨는 재빨리 아르바이트생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민준아 잠깐만 가게 봐줘. 1시간 안에 올게. 박지훈 씨는 모자를 눌러쓰고 할머니 뒤를 따라갔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할머니는 시장을 빠져나가 중앙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10m를 가다가 멈춰서서 허리를 폈다가 또 10m를 갔습니다. 손수레를 끄는 게 힘들어 보였어요. 5분쯤 걸었을까요? 할머니가 갑자기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지훈 씨는 황급히 버스 정류장 뒤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주변을 살피더니
다시 손수레를 끌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큰 길이 아니라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박지훈 씨가 골목 입구까지 따라갔을 때였어요. 할머니가 또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주변을 살폈어요. 마치 누군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것처럼요. 왜 저렇게 경계하시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게 분명해. 할머니는 골목을 여러 번 돌았습니다. 왼쪽으로 돌았다가 오른쪽으로 돌았다가 20분을 걸어 드디어 낡은 2층 연립주택 앞에 도착했어요. 복도 형광등은 반쯤 나가 있었고 벽에는 녹물이 흘러내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2층 205호. 할머니가 철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박지훈 씨는 담장 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집 옆쪽 작은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지하실 창문 같았습니다. 박지훈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창문 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박지훈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하실에는 업소용 오븐이 있었어요.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2대. 반짝이는 은색 스테인리스 오븐이었습니다. 옆에는 대형 믹서기도 보였고요. 작업대 위에는 밀가루 봉지와 설탕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밀가루 반죽을 하고 계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반죽을 치댔습니다. 그리고는 반죽을 오븐팬에 담아 오븐 안에 넣었어요. 타이머를 맞추고 할머니는 작은 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븐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20분쯤 지났을까요? 오븐에서 삐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가 일어나 오븐 문을 열었어요. 고소한 냄새가 창문 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갓 구운 빵 냄새였어요. 할머니는 오븐에서 빵을 꺼냈습니다. 예쁘게 부풀어 오른 황금빛 빵이었어요. 박지훈 씨가 보기에도 잘 구워진 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박지훈 씨는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나올 뻔했어요. 할머니가 갓 구운 빵을 하나씩 쓰레기통에 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한 개도 아니고 전부 다요. 10개가 넘는 빵을 전부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왜 멀쩡한 빵을 버리는 거야? 박지훈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빵을 다 버린 후 작업대를 닦았어요. 그리고는 또다시 밀가루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반죽을 만들고 오븐에 넣고 20분을 기다렸어요. 다시 빵을 꺼내서 또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새벽 1시까지 이 과정이 4번 반복됐어요. 할머니는 총 40개가 넘는 빵을 만들어서 전부 버렸습니다. 박지훈 씨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기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지훈 씨는 송림파출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할 게 있습니다. 저희 시장에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요. 뭔가 심각하게 이상해요. 경찰은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김수진 경위. 35살쯤 되어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여자 경찰관이었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박지훈 씨는 지난밤에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지하실의 오븐, 빵을 굽고 버리는 할머니. 김수진 경위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주소가 어디죠? 송림동 213회 2층 연립주택 205호입니다. 김수진 경위는 즉시 할머니 집 주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을 찾아가 물어봤어요. 1층에 사는 50대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 2층 할머니요. 요즘 정말 이상해요.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까지 뭔가를 하세요. 지하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어떤 냄새인데요? 뭔가 타는 냄새 같기도 하고. 처음에는 빵 굽는 냄새인가 했는데 가끔 이상한 냄새도 섞여 나와요. 옆집에 사는 60대 할머니도 증언했습니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집 지하실에서 밤마다 불빛이 새어나와요. 그리고 쿵쿵 소리도 나고요. 김수진 경위는 할머니의 신원을 조회했습니다. 이경희, 72살. 그런데 놀라운 기록이 나왔어요. 작년 9월 15일, 할머니 명의로 30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부동산 매매 대금이었어요. 속림성 모병원 뒤편 건물을 판 돈이었죠. 30억. 근데 왜 저렇게 사세요? 김수진 경위는 더 조사했습니다. 할머니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했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정확히 150만 원씩 현금을 인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하나 더 있었어요. 석 달 전부터 매달 업소용 오븐 회사에서 1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렌탈비였어요. 그날 밤 김수진 경위는 할머니 집 근처에서 잠복했습니다. 밤 11시가 되자 지하실 창문에서 불빛이 켜졌어요. 김수진 경위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창문 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가 또 반죽을 하고 있었어요. 오븐에서 빵이 구워졌습니다. 할머니가 빵을 꺼내더니 작은 접시에 하나 올려놓고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런데 할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할머니는 빵을 뱉어내더니 전부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작업대 서랍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냈어요. 공책을 펼쳐 뭔가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수진 경위는 박지훈 씨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제가 어젯밤에 직접 봤어요. 할머니가 정말 빵을 굽고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낡은 공책을 계속 들여다보더라고요. 뭔가를 확인하는 것처럼요. 박지훈 씨와 김수진 경위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오늘 할머니가 오시면 제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김수진 경위도 빵집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경찰관을 보자 잠깐 멈칫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천가방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경찰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를 걱정해서 왔어요. 혹시 누가 할머니를 협박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이 있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할머니, 제가 이틀 전 밤에 댁 지하실을 봤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빵을 구우시던데요. 그런데 왜 다 버리셨어요? 매일 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잡고 주저앉았어요. 박지훈 씨가 물 한 잔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말씀하세요. 우리는 할머니를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천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냈어요. 표지는 닳아서 가장자리가 헤어져 있었습니다. 모서리는 둥글게 말려 있었고요. 공책 전체가 세월의 때를 먹어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이게 우리 수아 공책이에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아요. 네. 제 손녀. 장수아. 그 아이가 중학교 때부터 적던 베이킹 노트예요. 할머니가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2010년 3월 5일. 첫빵 만들기. 엄마랑 같이 만들었다. 조금 탔지만 맛있었다. 다음에는 더 잘 만들고 싶다. 페이지를 넘기자 레시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밀가루 200g, 이스트 5g, 설탕 30g. 옆에는 작은 그림도 그려져 있었어요. 빵 모양, 케이크 모양.
수아가 제과제빵 기능사 자격증도 땄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죠. 그 아이 꿈이 파티시에였어요. 박지훈 씨가 공책을 조심스럽게 넘겼습니다. 페이지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12년, 2014년, 2016년. 10년이 넘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는 레시피가 달라졌어요. 빵이 아니라 다른 요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영양식, 소화가 잘 되는 죽, 입맛 없을 때 먹는 음식. 수아가 대학교 3학년 때 진로를 바꿨어요. 파티시에가 아니라 병원 영양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왜요? 박지훈 씨가 물었습니다. 수아가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으면서 밥을 못 먹는 친구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대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아픈 아이들한테 주고 싶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공책 중간쯤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우 생일 케이크. 일반 케이크는 설탕이 너무 많아서 항암 치료 중인 아이들한테 안 좋다. 설탕 대신 꿀을 쓰자. 꿀은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좋다. 이건 수아가 병원에서 만났던 지우라는 아이를 위해 만든 레시피예요. 7살 여자아이였어요. 백혈병으로 1년 넘게 입원해 있었죠.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눈물은 없었지만 깊은 슬픔이 묻어났어요. 지우가 생일인데 케이크를 못 먹는다고 울었대요. 그래서 수아가 밤새워서 특별한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케이크를요. 박지훈 씨와 김수진 경위는 공책을 들여다봤습니다. 레시피 옆에는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지우가 맛있다고 했다. 처음으로 케이크를 다 먹었다.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행복했다. 수아는 그렇게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한 레시피를 만들었어요. 민서를 위한 레시피, 준호를 위한 레시피. 할머니가 공책 마지막 부분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페이지만 색이 달랐어요. 종이가 약간 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평소 수아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이 레시피는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던 그 빵이에요. 비밀 재료가 하나 있어요. 꿀이에요. 설탕 대신 꿀을 20g 넣으면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그 맛이 나요. 할머니 사랑해요. 글씨 아래쪽에는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그 얼룩 때문에 종이가 붉게 변한 거였어요. 이게 혹시 김수진 경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피해요. 수아가 마지막으로 쓴 글이에요. 할머니가 침묵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2023년 7월이었어요. 수아가 속림성 모병원 소아암 병동 영양사로 일하고 있었죠. 어느 날 수아가 연락했어요. 할머니, 제가 지금 많이 아파요. 병원으로 와주실 수 있어요. 할머니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이었습니다. 수아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급성 백혈병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됐습니다. 수아는 6개월 전부터 몸이 안 좋았는데 숨기고 있었대요. 병동 아이들 때문에 쉴 수가 없다고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근데 수아 몸이 견디지 못했어요. 너무 늦게 발견한 거였죠. 2주일 후에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한 달이라고 했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7월 23일. 수아가 저를 불렀어요. 베이킹 노트를 가져와 달라고요. 할머니는 집에 가서 공책을 가져왔어요.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어요. 하지만 손에 힘이 없었어요. 할머니 손 좀 잡아주세요. 할머니가 수아의 손을 잡았어요. 수아는 할머니 손을 의지하며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때 수아 손에서 피가 흘렀어요.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혈소판이 부족해서 피가 잘 멈추지 않았거든요. 피가 공책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7월 25일 새벽 4시 10분 수아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빵집은 깊은 침묵에 쌓였습니다. 김수진 경위가 손수건을 꺼냈어요. 그래서 빵을 만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수아 양 레시피대로요. 네. 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긴 레시피니까요. 근데 맛이 안 나와요.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박지훈 씨가 공책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 여기 보세요. 꿀이라고 적혀 있어요. 설탕 대신 꿀 20g.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맛이 달랐던 거구나. 할머니 그런데 왜 매일 제 가게에서 케이크를 사가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청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희망나눔센터. 송림동 82-3. 여기가 어디예요? 아동복지시설이에요. 수아 휴대폰에서 사진을 봤어요. 수아가 병원에서 돌보던 아이들 사진이었죠. 그 아이들이 치료를 마치고 거기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석 달 전에 그 센터를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만났어요. 수아가 마지막까지 걱정하던 아이들이요. 그때 한 아이가 할머니에게 다가왔다고 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할머니세요. 수아, 선생님 할머니세요.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네. 너는 누구니? 저 민서예요. 선생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할머니는 그 말의 뜻을 몰랐어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작년에 림프종 치료받을 때요. 갑자기 피가 많이 부족해졌어요. 급하게 수혈이 필요했는데 제 혈액형이 특이해서 피를 구하기 힘들었대요.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때 수아 선생님이 피를 주셨어요. 선생님이랑 혈액형이 똑같았거든요. 선생님이 400cc나 뽑아주셨대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그게 언제였니? 작년 7월 중순이었어요. 할머니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수아는 이미 초기 백혈병을 앓고 있었지만 자신도 모르는 채 헌혈을 계속했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랬죠. 이미 병이 진행 중이었는데 헌혈로 몸이 더 약해져서 발견이 늦어졌다고요. 박지훈 씨와 김수진 경위는 숨을 죽였습니다. 민서가 또 말했어요. 그리고 지우도요. 준호도요. 여기 있는 아이들이 다 수아 선생님 피로 살았어요. 선생님이 10년 동안 정기적으로 헌혈을 하셨대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서야, 우리 수아가 너를 살린 거구나. 민서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수아 대신 제가 아이들한테 음식을 만들어 주겠다고. 수아가 못다 이룬 꿈을 제가 이어가겠다고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이제 확고했습니다. 근데 제가 레시피를 완성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장님 가게에서 케이크를 사서 가져다 주는 거예요. 수아가 새벽 4시에 출근해서 6시간 준비하고 10시에 아이들한테 음식을 갖다 줬거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하려고요.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정확한 시간, 매일 반복되는 행동, 지하실에서 빵을 굽고 버리는 이유, 전부 다 손녀를 향한 그리움이었고 수아가 살린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수아 양의 레시피를 완성하도록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할머니가 직접 만드실 수 있게요.
할머니의 눈에 희망이 번쩍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였습니다. 박지훈 씨는 할머니를 모시고 빵집에 왔어요. 공책을 펼쳐놓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밀가루 200g, 이스트 5g, 소금 5g, 물 120ml, 그리고 꿀 20g. 할머니는 옆에서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있었어요. 박지훈 씨가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부드럽게 치대고 발효시켰어요. 1시간 후 반죽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오븐에 넣었어요. 180도에서 25분. 수와 양 레시피 그대로였습니다.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박지훈 씨가 오븐 문을 열었어요.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예쁘게 부풀어 오른 황금빛 빵이었어요. 할머니, 식으면 한번 드셔보세요. 10분을 기다렸습니다. 박지훈 씨가 빵을 하나 접시에 올려 건넸어요. 할머니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빵을 들어 천천히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예요. 이 맛이에요. 우리 수아가 만들던 그 맛. 할머니는 빵을 꼭 쥐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어요. 대신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아야, 할머니가 내 레시피를 완성했어. 다음 주부터 박지훈 씨는 할머니에게 빵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새벽 4시면 할머니가 빵집으로 왔어요. 할머니 반죽할 때는 이렇게 접으셔야 해요. 네, 이렇게요. 그래요. 잘하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가 드디어 혼자서 빵을 완성했어요. 사장님, 제가 해냈어요. 수아 빵을 만들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잘 만드셨어요. 이제 수아 양도 마음 편히 쉬실 수 있겠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수아 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들어가 본 방이었습니다. 책상, 옷장, 침대. 모든 게 수아가 떠난 그날 그대로였어요. 할머니는 이불을 정리하다가 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작은 봉투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봉투에는 할머니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제가 이미 떠난 후겠죠. 할머니, 저는 후회 없어요. 제 인생은 정말 행복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제가 병원에서 일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생명은 정말 소중하다는 거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한 많은 아이들을 살리고 싶었어요. 할머니, 제가 못다 이룬 꿈이 하나 있어요. 아이들한테 요리를 가르쳐 주는 거였어요. 할머니가 대신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전해주세요. 너희는 특별해. 너희는 소중해.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해. 할머니 사랑해요. 고마워요. 수아 올림.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박지훈 씨는 시장 상인들을 모았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오늘 할머니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지훈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손녀 수아 이야기. 소아암 병동 영양사였던 수아. 헌혈로 아이들을 살렸던 수아. 그리고 할머니가 수아의 꿈을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순자 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도와드려야 합니다. 맞아요. 저는 과일을 드릴게요. 저는 고기를요. 하나 둘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김수진 경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30억이나 되는 돈이 있으신데 왜 조금씩만 쓰시는 거예요?
센터에 한꺼번에 기부하시면 안 되나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게 길어야 3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산을 했죠. 3년이면 1000일. 하루에 150만 원씩 쓰면 15억 원을 아이들한테 쓸 수 있어요. 나머지는 센터 건물 보수비로 기부하기로 했고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매일 가는 게 중요해요. 아이들을 매일 만나고 싶어요. 수아가 그랬던 것처럼요. 다음 주 토요일 희망 나눔 센터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빵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는 첫 베이킹 교실이었어요. 12명의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7살부터 13살까지 모두 수아가 돌봤던 아이들이었어요. 얘들아, 이건 수아 선생님이 남긴 레시피란다. 오늘은 이 레시피로 빵을 만들어 볼 거야. 민서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저 수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할머니는 민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민서야.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2달이 지났을 때 송림시장에 특별한 냉장고가 설치됐습니다. 상인들이 10만 원씩 모아서 만든 공용 냉장고였어요. 수아의 나눔 냉장고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개막식 날 할머니가 간단히 인사를 했어요. 수아가 살아 있었다면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냉장고 옆에는 수아의 사진이 걸렸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20대 젊은 여자였어요.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수와 영양사를 기리며 그녀는 음식으로 사랑을 나눴고 헌혈로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녀의 레시피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빵을 구웠어요. 10시가 되면 박지훈 씨 가게에서 케이크를 받고 시장 상인들이 보태준 음식을 손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센터로 향했어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민서가 할머니에게 작은 공책을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저도 베이킹 노트 만들었어요. 공책 첫 페이지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2024년 9월 12일 수아 선생님 레시피로 첫 빵 만들기.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다. 맛있었다. 수아 선생님도 이렇게 시작하셨을까? 할머니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민서야. 수아도 너처럼 시작했단다. 저 나중에 파티시에가 되면 수아 선생님 이름으로 가게를 낼 거예요. 수아의 베이커리. 어때요?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수아가 정말 좋아하겠구나. 저녁이 되었습니다. 박지훈 씨는 가게 정리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노을이 시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수아의 베이킹 노트는 이제 박지훈 씨 가게 책장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민서의 베이킹 노트도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레시피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수아에서 할머니로, 할머니에서 민서로. 2025년 7월 23일 수아가 떠난 지 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빵을 구웠어요. 이제는 혼자서도 완벽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부풀어 오른 빵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어요. 수아야, 오늘은 내가 떠난 날이구나. 할머니가 빵 구워서 가져갈게. 오전 10시 희망 나눔 센터 아이들이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2명 모두가 센터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우리가 수아 선생님 묘에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송림공원묘지 언덕 위. 수아의 묘 앞에 할머니와 아이들이 섰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준비한 것들을 올려놓았어요.
민서가 만든 빵, 지우가 그린 그림, 준호가 쓴 편지. 민서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아 선생님, 저 민서예요. 선생님이 살려주신 민서요. 저 올해 중학교 들어가요. 그리고 조리학교 진학 준비하고 있어요.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지우도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이제 건강해졌어요. 학교도 잘 다니고 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할머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수아가 살린 아이들. 이제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 수아야, 내가 살린 아이들이 이렇게 잘 크고 있어. 고맙구나. 석 달 후 10월이었습니다. 민서가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손에 편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합격했어요. 뭐가? 조리예술고등학교요. 제과제빵 전공으로 합격했어요. 민서가 합격 통지서를 보여줬습니다. 할머니는 통지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축하한다, 민서야. 할머니, 그리고 이거요. 민서가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1년 동안 민서가 적어온 베이킹 노트였어요. 이미 50페이지가 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 졸업하면 정말로 수아의 베이커리 만들 거예요. 그리고 아픈 아이들한테 빵을 만들어 줄 거예요.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요. 할머니는 민서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민서야, 수아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내가 수아의 꿈을 이어주는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이건 선생님 꿈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제 꿈이기도 해요. 겨울이 왔습니다. 송림시장에는 첫눈이 내렸어요. 박지훈 씨는 오늘도 새벽 5시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진열대를 닫고 빵을 올려놓았어요. 10시가 가까워오자 자연스럽게 시계를 봤습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10시 정각.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서가 함께 왔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왔구나. 오늘은 민서도 왔네. 네. 할머니 혼자 다니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제가 이제 도와드리려고요. 박지훈 씨는 케이크 3개를 포장했습니다. 할머니에게 건네려는데 민서가 대신 받았어요. 제가 들게요, 할머니. 두 사람이 가게를 나서는 모습을 보며 박지훈 씨는 생각했습니다. 레시피는 정말 이어지고 있구나. 센터로 가는 길. 할머니와 민서는 손수레를 함께 끌었어요. 쇠바퀴가 눈 덮인 길을 지나며 조용한 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매일 할머니 대신 올게요. 아니야, 민서야. 할머니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할머니가 할 거야. 그럼 같이 해요. 할머니랑 저랑. 할머니는 민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2026년 봄입니다. 송림시장 수아의 나눔 냉장고 앞. 오늘도 누군가 음식을 넣고 누군가 감사한 마음으로 가져갑니다. 냉장고 문에는 메모가 붙어 있어요. 오늘의 빵 민서가 만들었습니다. 수아 선생님 레시피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박지훈 씨 빵집 책장에는 2권의 공책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수아의 베이킹 노트, 그리고 민서의 베이킹 노트. 할머니는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빵을 굽습니다. 옆에는 민서가 함께 있어요. 할머니가 반죽을 치대면 민서가 오븐을 예열합니다. 할머니, 이 레시피 마지막에 꿀을 넣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알아. 수아가 발견한 비밀 재료지. 네. 그런데 할머니, 진짜 비밀 재료가 뭔지 아세요? 할머니가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사랑이에요. 수아 선생님이 할머니를 사랑했던 마음.
할머니가 선생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게 진짜 비밀 재료예요.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오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오븐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오븐 문을 열었어요. 황금빛 빵이 완벽하게 구워져 나왔습니다.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새벽 공기를 채웠습니다. 민서야, 오늘도 잘 구워졌구나.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우리 수아 덕분이지. 두 사람은 따뜻한 빵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곧 10시가 되면 아이들이 기다릴 거예요.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레시피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송림시장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할머니를 범죄자로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었어요. 수아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헌혈로 여러 아이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레시피를 남겼어요. 할머니는 그 레시피를 완성했고 아이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제 민서가 그 레시피를 이어받아 자신의 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레시피의 비밀 재료는 꿀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어요.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누군가는 그것으로 살아갈 힘을 얻을 테니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